같은 주말을 보냅니다. 같은 이틀을 쉬고 같은 월요일 아침을 맞아요. 근데 한 사람만 2배로 쉽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심리학은 이 차이를 휴식의 밀도라고 부릅니다. 주말 내내 누워 있었는데 월요일이 더 피곤하다면 당신은 쉰 게 아니에요. 뇌 입장에서 그건 휴식이 아니었거든요. 1년에 주어지는 주말은 104일. 인생의 3분의 1에 가까운 시간이 회복 없이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소름 돋는 건 이 차이를 만드는데 의지도 돈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딱 20분이면 됩니다. 금요일 밤 9시. A는 소파에 눕습니다. 배달앱을 열고 치킨을 시키고 폰을 집어들어요. 토요일엔 유튜브 정주행. 일요일 낮까지 몰아서 자고 일어나면 다시 스크롤. 손끝 하나 까딱 안 하는 완벽한 휴식처럼 보이죠? B도 똑같았어요. 늦잠 자고 뒹굴고 배달도 시켰습니다. 딱 하나가 달랐어요. 토요일 오후에 20분짜리 뭔가를 했다는 것. 헬스장도 아니고 어디 멀리 떠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뭔지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지금 중요한 건 결과니까요. 월요일 아침, A의 몸은 젖은 솜입니다. 알람을 3번 끄고도 침대에서 못 일어나. 그런데 B는 가뿐해요. 같은 이틀을 쉬었는데 말이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이틀 내내 쉬었는데 월요일 아침 몸이 더 무거운 경험이요. 그 억울함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잡코리아 조사에서 직장인 69.1%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답했어요. 10명 중 7명이 같은 배에 타고 있는 겁니다. 가장 흔한 상태는 다소 피로감을 느끼는 상태로 46.5%였고요. 재미있는 건 그 다음이에요. 이들이 꼽은 극복법 1위가 뭐였을까요? 휴가와 휴식 47.9%였습니다. 다들 믿고 있는 거예요. 쉬면 나아진다고. 그럼 A는 대체 왜 못 쉬었을까요? 흔한 답 2개부터 치워볼게요. 첫 번째, 시간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두 사람의 주말은 똑같이 48시간이었어요. 단 1분도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체력이 약해서 혹은 의지가 없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A가 B보다 더 오래, 더 열심히 누워 있었거든요. 쉬는데 들인 시간만 따지면 A의 압승이야. 그런데도 진 거예요. 그리고 통계를 보면 우리 대부분이 A입니다. 2024년 생활시간 조사에서 한국인의 하루 여가는 5시간 8분이었는데 그중 2시간 43분이 미디어 소비였습니다. 여가의 절반 이상을 화면 앞에서 보내는 거죠. 통계 속 그 2시간 43분. 어젯밤 여러분의 소파 위 시간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충전기에 꽂아놨는데 아침에 보니 배터리가 더 줄어있는 폰 같잖아요. 그런 폰을 보면 우리는 바로 알아챕니다. 아, 밤새 뒤에서 뭔가 돌아가고 있었구나. 시간도 체력도 아니라는 건 확인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당신이 휴식이라고 믿는 그 행동, 뇌 입장에서는 노동이었어요. 몸은 분명 소파에 있었는데 왜 노동이라는 걸까요?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답이 보입니다. 1995년 심리학자 스티븐 카플란이 정립한 주의력 회복 이론인데요. 이 이론의 출발점은 딱 한 문장이에요. 휴식의 단위는 몸이 아니라 주의력이다. 우리 뇌에는 지향적 주의라는 자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손전등을 손으로 계속 들고 비추는 일이에요. 업무도 공부도 화면 작업도 전부 이 손전등을 드는 일입니다. 계속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죠. 그게 지향적 주의 피로예요. 이 자원이 바닥나면 짜증이 늘고 집중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와요. 폰 스크롤과 유튜브 정주행도 똑같이 그 팔을 씁니다. 화면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따라가고 고르고 넘기는 일은 휴식에 쓰려던 신경계를 그대로 소모하거든요. 뇌 입장에서는 파편적이고 인지 부하만 높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A의 주말은 휴식이 아니라 저강도 야근이었던 거야. 몸만 퇴근하고 뇌는 이틀 연속 출근한 거죠. 증거도 있습니다. 2002년 연구에서 TV를 하루 4시간 넘게 보는 사람들이 2시간 이하로 보는 사람들보다 TV를 오히려 덜 즐긴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많이 볼수록 덜 즐겁다.
쓰면 쓸수록 닳기만 하는 소모형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제 소파에서 한 그 스크롤, 뇌 근무일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그럼 뇌는 대체 언제 회복될까? 카플란이 찾은 답은 부드러운 매혹입니다. 흔들리는 나뭇잎이나 흐르는 물처럼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시선이 가는 자극이요. 모닥불멍이 그렇게 편한 이유가 이거예요. 손전등을 내려놔도 알아서 비춰주는 빛이거든요. 그 불빛 앞에서야 비로소 지향적주의가 쉽니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는 걸 숫자가 보여줘요. 2008년 미시간대 연구진이 사람들에게 수목원을 걷게 했더니 주의력과 기억 과제 성적이 약 20% 올랐습니다. 같은 시간 도심을 걸은 사람들은 효과가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1984년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입니다. 병실 창밖에 나무가 보이기만 해도 수술 환자들의 입원 기간이 평균 8.7일에서 7.96일로 줄었고 강한 진통제도 덜 썼어요. 걷지도 않았어요. 그저 창밖에 나무가 보였을 뿐인데.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해둘게요. 의지가 약해서 폰을 못 놓는 게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다만 이걸 알고 나면 일요일 오후에 폰을 집을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나 지금 쉬는 건가? 야근하는 건가? 뇌가 뭘 휴식으로 치는지는 이제 밝혀졌어요. 문제는요, 여기서 심리학이 발견한 가장 잔인한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회복이 절실한 사람일수록 쉬지 못해요. 회복이 절실할수록 쉬지 못한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거부터 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소넨탁과 프리츠는 2007년 진짜 회복을 만드는 경험을 딱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생각에서 마음이 떨어져 나오는 심리적 분리.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이완. 취미 같은 걸로 작은 성취를 얻는 숙달. 그리고 내 시간을 내가 결정하는 통제. 이 중 뭐가 제일 강력했을까요? 이후 수십 편의 후속 연구가 같은 답을 반복해서 내놨어요. 심리적 분리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뇌의 퇴근이에요. 몸은 집 소파에 있는데 머리가 아직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다면 그건 퇴근한 게 아닌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말이 주말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5년 연구에서 주말에 이 분리와 이완, 숙달, 통제를 얼마나 경험했느냐가 다음 한 주의 기분과 건강, 심지어 업무 성과까지 좌우했어요. 주말은 그냥 이틀이 아니야. 다음 5일의 예고편이야. 그런데 2018년 소넨탁이 잔인한 사실을 하나 확인합니다.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회복이 가장 절실한 사람일수록 이 심리적 분리가 가장 안 된다는 것. 쉬어야 할 때일수록 못 쉽니다. 심리학은 이걸 회복의 역설이라고 불러요. 배터리 5% 남았을 때일수록 폰을 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A가 게을러서 이틀 내내 소파에 붙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밖에 못 쉬었던 겁니다. 못 쉬는 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 그만큼 지쳐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건 주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의 평일에서도 매일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점심 먹고 남는 10분에 폰을 보는가, 창밖을 보는가, 퇴근길 지하철에서 뭘 하는가, 잠들기 전 마지막 30분을 어디에 쓰는가. 그 작은 선택이 매일 쌓입니다. 침대에서 업무 카톡을 확인하는 순간 뇌는 다시 출근 도장을 찍는 거예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본 화면이 업무 단톡방이었다면 뇌는 침대에서 출근한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휴가지 호텔 침대에 누워서까지 회사 메일을 열어본 경험이요. 그 손가락이 바로 회복의 역설이 작동하는 장면입니다. 숫자 하나만 다시 떠올려 볼게요. 1년에 주어지는 주말은 104일. 이 역설을 모르는 채로 두면 앞으로의 104일도 전부 A의 주말이 됩니다. 그럼 지친 사람은 영영 못 쉬는 걸까요? 쉬어야 할수록 못 쉰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절망 같죠?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어요.
심리학이 찾은 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앞에서 B가 했던 그 20분짜리 뭔가, 이제 공개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이 찾은 답은 의외로 작습니다. 대단한 결심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딱 3개입니다. 첫 번째, 20분짜리 자연 알약. 처음에 말씀드렸던 B의 그 20분짜리 뭔가, 이제 공개합니다. 토요일 오후, 동네 공원 20분 산책이었어요. 시시하다고요? 숫자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미시간대 헌터 연구팀이 2019년에 확인했는데요. 자연에서 20분에서 30분을 보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가장 효율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시간당 약 21.3%씩요. 연구진은 이걸 자연 알약이라고 불렀어요. 약국이 아니라 공원에서 처방받는 알약인 거죠. 헬스장 등록도, 교회 여행도 필요 없습니다. 동네 공원, 가로수길이면 충분해요. 19,800명을 조사한 연구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에 자연에서 120분, 하루로 치면 17분 꼴이면 건강과 웰빙이 좋아지는 인계치를 넘어요. 두 번째, 뇌의 퇴근식. 아까 봤잖아요. 몸만 집에 오고 머리를 사무실 의자에 두고 오면 그건 퇴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말이 시작되기 전에 일을 닫는 최소한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금요일 퇴근길에 월요일 할 일 3줄만 메모하고 노트북을 덮으세요. 주말엔 업무 알림도 꺼두시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토요일 낮에 갑자기 월요일 회의 생각이 훅 들어와서 가슴이 철렁하는 경험이요. 그럴 때 쓰는 도구가 있습니다. 신경해부학자 질 볼트 테일러에 따르면 감정의 화학적 수명은 딱 90초예요. 90초가 지나도 그 감정이 남아있다면 내가 반복 재생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뇌의 재생 목록에서 자동 재생을 끄는 거예요. 90초만 그냥 흘려보내면 루프가 끊깁니다. 세 번째, 능동적 휴식 한 조각. 몰입 연구로 유명한 칙센트 미하이가 발견했는데요. TV 시청이나 빈둥거림 같은 수동적 여가에서 사람의 동기와 행복, 자존감이 가장 낮았습니다. 몰입은 소파가 아니라 손을 움직이는 여가에서 왔어요. 거창할 필요 없어. 요리 한 번, 산책하며 사진 한 장, 악기 10분, 짧은 글 한 편. 주말에 딱 한 조각이면 됩니다. 폰을 떠올려 보세요. 화면만 켜둔 채 방치하면 충전이 안 되잖아요. 충전은 케이블을 직접 꽂는 능동적인 접속이거든요. 눈치채셨나요? 이 3가지, 흩어진 팁이 아닙니다. 아까 나온 회복 경험 4요소를 기억해 보세요. 자연 알약은 이완과 벗어남을 채우고, 뇌의 퇴근식은 심리적 분리를, 능동적 휴식은 숙달과 통제를 채웁니다. 하나의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다음 주 토요일 딱 20분만 밖으로 나간다면 월요일 아침에 몸이 가장 먼저 알아챌 겁니다. 다음 주 토요일, 여러분의 20분은 소파 위인가요? 나무 아래인가요? 근데 끝내기 전에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뒤집는 사실이 하나 남았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를 전부 합쳐볼게요. 토요일 20분, 일요일 20분. 다 해서 40분입니다. 주말 48시간을 분으로 바꾸면 2880분이에요. 그중 40분이면 몇 %일까요? 1.4%입니다. 한 사람을 2배로 쉬게 만든 건 주말에 98.6%가 아니었어요. 단 1.4%였어. 휴식의 밀도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그 1.4%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글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한자 쉴, 휼은 사람, 인이, 나무, 목에 기대 있는 모양입니다. 수천 년 전 이 글자를 만든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쉰다는 건 눕는 게 아니라 기대는 거라는 걸. 당신은 게을러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나무에 기댈 20분을 아직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다음 주말 그 20분을 스스로에게 처방해 주세요. 물론 이 영상도 결국 화면입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폰을 내려놓고 나가셔도 좋아요. 그게 이 영상의 가장 좋은 결말이니까. 다음 주말이 오기 전에 다시 꺼내볼 수 있게 저장해 두시고 주말마다 소파에서 방전되는 그 사람에게
슬쩍 공유해 주세요. 휴식의 밀도를 높이는 심리학. 다음 편은 구독으로 예약해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말 내내 쉬고도 월요일에 더 피곤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공통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폰 스크롤은 그중 하나일 뿐이에요. 나머지 둘이 더 무섭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해볼게요. 그리고 휴식 말고 시간 자체의 밀도가 궁금하다면 같은 하루인데 한 사람만 3배 길게 사는 이유, 그 영상을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